여러분, 절을 100채 짓는 것과 사람 한 명을 제대로 키우는 것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따지면 절을 짓는 일이 훨씬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큰 법당이 세워집니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사진으로 남습니다. 후대에도 건물이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키우는 일은 다릅니다. 오늘 가르쳤다고 내일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평생을 가르쳤는데도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직접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너 스님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일을 자신의 생애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타너 스님의 교육관을 상징하는 말 가운데 지금까지도 널리 전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미래는 법당 100채를 짓는 것보다 학인들을 공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1966년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교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외형을 키우는 것보다 공부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일이 더 근본적이라는 뜻에 가까웠습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25일입니다. 하지만 타너 스님이 2026년 8월 25일에 대한민국 교육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예언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늘 날짜는 우리가 타너 스님이 대한민국과 한국 불교에 실제로 무엇을 남겼는지 다시 살펴보는 날짜일. 젊은 세대에 관한 이야기, 정신문화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타너 스님의 진짜 유산을 이야기하려면 예언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타너 스님은 미래를 말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사람을 키우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타너 스님은 광복을 경험했습니다. 분단을 보았습니다. 한국 전쟁도 겪었습니다. 전쟁 뒤 가난한 대한민국도 보았습니다. 정치와 사회가 빠르게 변하는 모습도 지켜봤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았던 타너 스님은 불교만 공부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유학을 공부했고 노장 사상에도 깊이 들어갔으며 이후 오대산에서 하남 스님을 만나 출가했습니다. 타너 스님의 학문을 연구한 사람들은 그의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바로 인재 양성입니다. 타너 스님의 교화 활동을 한마디로 줄이면 사람을 길러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후학 교육에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타너 스님은 좋은 가르침이 있어도 외국 전통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겠습니까? 반대로 건물이 크지 않더라도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며 그 가르침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면 전통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타너 스님에게 교육은 바로 이런 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타너 스님이 절이나 법당 자체를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종교에는 공간도 필요합니다. 수도원과 교육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법당 100채보다 공부가 중요하다는 말을 건물은 필요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지나친 해석입니다. 핵심은 우선순위입니다. 눈에 보이는 외형보다 그 안을 채울 사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큰 집이 있으면 좋습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재산도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미워한다면 넓은 집도 쓸쓸합니다. 돈이 많아도 자식이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자식이 바르게 자라고 자기 일을 책임지고 부모를 존중하고 주변 사람을 소중히 대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타너 스님의 말을 오늘의 가정에 그대로 옮길 순 있습니다. 돈도 도구입니다. 제도도 도구입니다. 결국 사용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바르면 좋은 도구가 좋은 곳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되면 좋은 제도와 큰 재산도 잘못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은 사람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956년에는 월정사를 중심으로 오대산 수도원을 세워 교육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장소에서
이후 한국 불교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사찰을 둘러싼 정화 운동도 있었고 전쟁의 상처도 있었습니다. 사찰을 관리하고 수행과 교육을 이어갈 사람의 문제도 컸습니다. 타너 스님은 단순히 사람 수를 채우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들어오고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교재는 한문으로 되어 있어 공부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타너 스님이 평생 많은 경전과 동양 고전을 현토하고 번역하고 해설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책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후학들이 공부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려는 목적이 컸습니다. 타너 스님 자신도 자신의 방대한 번역 작업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재를 준비하는 일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자료를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글자를 바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타너 스님이 작업하던 시대는 달랐습니다. 수많은 한문 원전을 직접 읽어야 했습니다. 내용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토를 달아야 했습니다. 번역해야 했습니다.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책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긴 작업을 왜 했을까요? 다음 사람이 배울 수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타너 스님의 교육관에서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아는 사람 한 명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다음 사람이 이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교육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린 시절 가정 형편 때문에 학교를 그만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배우지 못해 겪었던 어려움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못 배웠지만 너는 배워라. 나는 힘들게 살았지만 너는 더 나은 길을 가라. 이 마음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논을 팔아서 자식을 공부시켰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보냈습니다. 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졌는지 여러분 세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너 스님의 교육을 단순히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는 교육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강조했던 것은 지식이 많은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의적인 인재였습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지도력이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자신의 지식을 다른 사람을 속이는 데 사용한다면 좋은 인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권력을 얻었지만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이라면 나라에 도움이 될까요? 돈을 많이 벌었지만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법을 어긴다면 성공했다고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이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공부를 잘하라고 말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라고 말합니다. 좋은 직장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까? 사람을 속이지 마라. 힘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잘못하면 인정해라. 네가 성공해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마라. 배운 것을 좋은 곳에 사용해라. 인재교육을 오늘의 언어로 생각한다면 바로 이런 질문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좋은 머리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렵습니다. 공부는 시험으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시험 점수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오래 걸립니다.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행동이 중요할 때도 많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라고 말하면서 집에서 배우자에게 함부로 말한다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어른을 공경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나이 든 부모에게 짜증만 낸다면 아이는 무엇을 보겠습니까? 사람을 키우는 교육은 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타너 스님의 교육과 관련해서 제자들의 증언으로 전해지는 인상적인 일화도 있습니다. 아침에 점심 준비까지 해두고 강의에 참여할 수 있게 했고 그 과정에서 타너 스님 자신은 오랫동안 점심 때 찬밥을 먹었다는 증언도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 그대로 전해진 것이라면 타너 스님의 교육관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공부하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신이 조금 불편해져도 배울 사람에게 기회를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젊은 사람이 실패하면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질문을 하면 어른 말에 토를 단다고 화내지는 않습니까? 새로운 생각을 말하면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입을 막지는 않습니까? 좋은 사람을 키우고 싶다면 가르치는 사람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한 번 말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타너 스님 역시 공부의 세계에는 끝이 없다는 뜻의 학해무변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전해집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20살에만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30대에도 배워야 합니다. 50대에도 배워야 합니다. 70대에도 배울 수 있습니다. 타너 스님 자신도 불교 승려였지만 불교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유교를 공부했습니다. 학문의 내용을 연결하려고 했습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적거나 위치가 낮은 사람에게 묻는 것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학문적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것 역시 오늘날 어르신들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가르치는 역할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이미 오래 살았으니 젊은 사람에게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계속 바뀝니다. 손주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직업 환경을 경험합니다.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른이 젊은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 배우는 사람이 더 큰 어른일 수 있습니다. 타너 스님의 인재 양성을 연구한 학자들은 그의 교육이 승려에게만 완전히 닫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승속과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길러내려는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점도 흥미롭습니다. 대한민국에 적용한다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좋은 인재는 반드시 서울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부유한 집의 아이만 인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지방 도시의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가정의 청년일 수도 있습니다. 학교 성적이 조금 부족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늦게 자기 길을 찾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타너 스님의 사람을 키우라는 정신은 불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 뒤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가난했습니다. 자원도 많지 않았습니다. 큰 공장도 부족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사람을 키워야 했습니다. 공장에서 숙련을 익혔습니다. 해외의 기술을 배워왔습니다. 자식을 공부시켰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은 교육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정부 정책도 있었습니다. 기업의 투자도 있었습니다. 국제 환경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중요한 자산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 점에서 타너 스님의 교육관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가? 건물인가? 돈인가? 기술인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제대로 사용할 사람인가?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사람이 잘못 사용하면 위험합니다. 인공지능도 그렇습니다. 핵기술도 그렇습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권력도 그렇습니다. 기술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 기술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며 수도 있습니다. 기술이 약했던 시대에는 한 사람의 잘못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작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기술과 권력을 가진 사람의 잘못된 판단은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인재는 더 똑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타너 스님이 도의적 인재를 이야기했던 문제를 오늘 다시 생각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돈을 쓰기 쉽습니다. 큰 건물을 하나 지으면 바로 보입니다.
새로운 시설을 만들면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투자하면 몇 년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이 한 명을 가르칩니다. 처음에는 실수합니다. 성적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10년이 지나 좋은 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스님이 자신의 아이를 좋은 사람으로 키우는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처음 했던 투자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을 키우는 사람에게는 기다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타너 스님이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도 단기적인 결과만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법당수보다 앞으로 가르칠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전망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인물이 나올 가능성도 이야기했습니다. 평화와 통일의 미래도 이야기했습니다. 정신문화의 새로운 역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좋은 인물이 나온다고 말하면서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이 정신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기대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면 그는 예언이 저절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공부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번역했습니다.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수도원을 운영했습니다. 제자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진짜 유산을 예언만으로 설명하면 절반을 놓치게 됩니다. 그는 미래를 이야기했지만 동시에 미래를 살아갈 사람을 준비하려 했습니다. 어떤 마을에 큰 절이 있습니다. 법당도 큽니다. 건물도 아름답습니다. 방문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공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의 고민을 들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경전의 뜻을 제대로 설명할 사람도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칠 사람도 없습니다. 50년 뒤 그 절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작은 절이 하나 있습니다. 젊은 학인이 공부합니다. 스승이 가르칩니다. 그 학인이 다시 다음 사람을 가르칩니다. 책을 만듭니다. 사람들의 고민을 듣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문제를 공부합니다. 50년이 지나면 어느 쪽이 더 큰 유산을 남겼을까요? 타너 스님의 법당 백채에 관한 말은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크기는 무엇으로 측정해야 하는가? 건물의 크기인가? 사람의 깊이인가? 있습니다. 회사가 큰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좋은 회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학교에 좋은 시설이 있다고 좋은 교육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교사가 필요합니다. 나라에 좋은 제도가 있다고 저절로 좋은 정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도를 바르게 운영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정에 많은 재산이 있다고 행복한 가족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좋은 사람을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타너 스님의 교육 사상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는 시험을 위한 공부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알기 위해 공부해야 합니다.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공부해야 합니다.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과 다른 생각도 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배우는 힘이 필요합니다. 갑니다. 타너 스님의 교육 연구에서는 이런 자각의 힘을 중요하게 설명합니다. 스스로 배우려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배운 것을 삶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정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효도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과 늙은 부모에게 따뜻하게 말하는 것도 다릅니다. 번째는 도덕적인 책임이 필요합니다. 자신만 성공하면 된다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힘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배움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워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배워야 합니다. 스승도 배워야 합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인재일 것입니다. 집 한 채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 재산은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더 남겨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재산만 남기고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 돈을 받아도 잘못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제끼리 싸울 수도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관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큰 재산을 물려주지 못하더라도 스스로 일어나는 힘과 사람을 대하는 법과 책임감을 가르쳐 준다면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한 사람을 바르게 키우는 것이 집 한 채를 남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오래 남는 유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어르신들은 이미 많은 것을 다음 세대에게 남기셨습니다. 자녀를 키웠습니다. 공부시켰습니다. 결혼을 도왔습니다. 손주도 보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한 가지 생각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남길 수 있습니다. 실패한 이야기를 남길 수 있습니다. 후회했던 일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너무 돈만 바라보다 놓친 것이 있다면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잘하지 못해 후회한다면 자식에게 그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 싸우고 너무 오래 연락하지 않아 후회한 일이 있다면 손주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너는 반드시 나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타너 스님의 교육에서도 중요한 것은 사람이 스스로 깨닫고 배우는 힘이었습니다. 경험을 들려주되 선택은 다음 사람에게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보니 이랬다. 너는 네 시대에서 더 좋은 답을 찾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경험은 짐이 아니라 지혜가 됩니다. 여러분, 교육은 사람을 똑같이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학자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타너 스님의 인재 양성에 관한 연구에서도 사람마다 가진 가능성과 자각의 힘을 중요하게 바라봅니다. 누구에게는 학문적인 재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기술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사람을 돌보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농사를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이런 다양한 사람이 모두 필요합니다. 기준으로 사람을 줄 세우면 많은 가능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다고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고 가치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마다 맡은 역할이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자리에서 얼마나 책임 있게 살아가는가입니다. 타너 스님의 도의적 인재라는 말을 오늘 사회 전체로 넓혀 생각한다면 의료인도 인재입니다. 손님을 속이지 않는 작은 가게 주인도 사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자기 아이를 좋은 사람으로 키우는 부모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사회는 이런 평범한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타노 스님의 절백체보다 공부가 중요하다는 말에서 100이라는 숫자 자체가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1966년 한 번의 연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타노 스님의 생애 전체가 그 생각을 보여주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이 공부했습니다. 수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번역했습니다. 교재를 준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공부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입적할 때까지 학문과 교육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지금까지 타노 스님의 교육 정신을 대표하는 말로 자신의 생각을 증명합니다. 공부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공부하지 않았다면 그 말은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타노 스님은 직접 공부했고 자신의 시간을 들여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는 삶이 따라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손주에게 열심히 살라고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것이, 끝까지 돌보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강한 가르침일 수 있습니다. 교육은 교실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직장에서도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교육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사람을 제대로 키우고 있을까요? 우리는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성적을 걱정합니다. 그런데 사람됨을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요? 경쟁에서 이기는 법은 가르치는데 함께 살아가는 법은 충분히 가르치고 있을까요? 좋은 직장을 얻는 방법은 이야기하지만 그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돈을 벌라고 가르치면서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가르치고 있을까요? 권력을 얻는 사람은 많지만 권력을 절제하는 법을 배우고 있을까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대로 복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키워야 한다는 문제는 오히려 더 중요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기술은 더 강력해졌습니다. 한 사람의 결정이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능력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윤리와 책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똑똑한 사람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한반도의 지형은 어떻게 변하는가? 통일은 언제 오는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인물이 나오는가? 이런 이야기는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예언의 날짜만 찾다 보면 타노 스님이 실제로 평생 한 일을 놓치게 됩니다. 미래를 맞히는 것보다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타노 스님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좋은 인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그 인물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sak이 필요합니다. 좋은 스승이 필요합니다. 실패할 시간도 필요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타노 스님의 진짜 유산은 어쩌면 예언한 문장이 아니라 사람을 길러야 한다는 그의 평생의 실천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래는 좋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형편이 어렵더라도 공부할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영원히 끝나지 않도록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양한 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 사회의 책임을 느끼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인재가 나옵니다. 노년 세대에게도 역할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했다면 후배에게 경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장사를 오래 했다면 젊은 사람에게 실패와 성공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부모로 평생 살아왔다면 자식과 손주에게 가족을 지키면서 배운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다음 사람에게 맡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 내 말을 평생 듣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멀리 갈 수도 있습니다. 부모보다 자식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좋은 교육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한 그루의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를 심는 사람은 그 나무가 가장 크게 자란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씨앗을 심습니다. 물을 줍니다. 어린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쳐줍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릅니다. 떠납니다. 하지만 나무는 계속 자랍니다. 다음 사람이 그 그늘에서 쉽니다. 또 다른 사람이 열매를 먹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도 비슷합니다. 오늘 손주에게 한 말이 10년 뒤에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가르친 학생이 30년 뒤 누군가의 좋은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가장 오래 걸리는 일이면서 가장 오래 남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된 지혜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타노 스님의 법당 백채보다 공부가 중요하다는 말을 들을 때 바로 이 긴 시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8월 25일, 오늘 우리가 타노 스님의 진짜 유산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공부하는 사람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전을 번역하고 해설하는 일 역시 후학의 교육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1966년 동궁 역경원 개원식에서는 법당 백채를 짓는 것보다 학인들을 공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의 교육 사상은 단순히 지식이 많은 사람을 만드는 데 머물지 않았습니다. 도의적인 인재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인재 양성이라는 말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타노 스님이 평생 행동으로 보여준 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의 수많은 미래 이야기보다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유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에서는 타노 스님이
대한민국에 남긴 진짜 유산이라고 했습니다. 그 유산은 거대한 건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공부를 멈추지 말라는 생각입니다. 능력과 함께 도덕을 길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배운 것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유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손주에게 좋은 말을 하나 남기는 것도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젊은 사람이 실패했을 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도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실패와 후회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교육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 자체가 다음 사람에게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남은 인생 동안 집 한 채를 더 마련하는 것과 사람 한 명을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도와준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르친 한 사람이 자식을 좋은 사람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 자식이 또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에게 준 가르침이 세대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사람이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돈을 준 사람보다 직장 선배일 수도 있습니다. 군대에서 만난 상관일 수도 있습니다. 동네의 어느 어르신일 수도 있습니다. 힘들 때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준 한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했던 일을 이제 여러분이 다음 사람에게 해줄 수 있습니다. 타노 스님의 교육 정신을 거창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실패했다고 미래까지 실패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 것, 배울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바른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사람에게 달려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 역시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좋은 건물을 짓는 것도 필요합니다. 경제를 키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제도를 사용할 때 사회가 좋아집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좋은 기술을 사용할 때 기술이 사람을 돕습니다. 도의적인 사람이 권력을 가질 때 권력이 국민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키우는 일은 미래를 만드는 일입니다. 타노 스님은 미래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미래만 바라본 것은 아닙니다. 준비하려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타노 스님이 대한민국과 한국 불교에 남긴 가장 현실적인 가르침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미래가 걱정된다면 사람을 키우십시오. 나라가 걱정된다면 다음 세대를 가르치십시오. 자식의 미래가 걱정된다면 모든 길을 대신 정해주지 말고 스스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십시오. 스님의 법당 백채에 관한 말이 반세기가 넘은 오늘까지 기억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건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은 시대가 바뀌어도 쉽게 낡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부유해질수록, 기술이 더 발전할수록 오히려 어떤 사람이 그 힘을 사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더 중요해집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사람은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손주와 함께 밥을 먹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훗날 어떤 사람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실패했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기준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한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렇게 세대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라의 미래도 만들어집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자식과 손주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재산도 좋습니다. 집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여러분이 평생 살아오며 얻은 지혜 하나를 꼭 남겨주십시오. 어려울 때 어떻게 버텼는지, 사람을 잃고 무엇을 배웠는지 싶은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타너 스님이 법당 백채보다 학인의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도 결국 미래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이어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의 유산에서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도 이것입니다. 미래가 걱정된다면 미래를 마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미래가 걱정된다면 건강하십시오. 가정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방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도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배우고 우리보다 더 멀리 가면서도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이 가진 힘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다음 세대가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